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랑을 행동으로, 복지가 일상 속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고양시를 위한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 진행의 신광숙입니다.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누리며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고양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존중과 소통을 통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11시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찾아가는 시상식 온라인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에서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문학작품 우리네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6주간의 응모 기간 동안 총 158명의 참가자가 328편의 시와 수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작품들은 임동학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김선주, 김종태, 김희업, 이미선 네 분의 심사위원들의 노고가 더해져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삶의 구체성을 통해 감동과 공감을 주는 작품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대상을 받은 자폐아를 둔 아버지의 글, 장마는 장애가 가족 화해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의 극간에 대한 사유의 형이상황을 보여준 나비를 만나는 시간의 박원순님과 길고양이와의 인연으로 인간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준 실감나는 내용의 김영잔님의 연결고리가 각각 운문과 산문 부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우수상 운문 부분에 등산 김효정님, 너의 발 김혜린님과 산문 부분에 거지같은 천사 고영미, 아버지와 다방의 박현준님이 수상되었습니다. 발달장애 우수상 부분에 운문, 친구, 국준호님이 수상되었고요. 가작의 운문 4편, 산문 4편, 입선의 운문과 산문 각각 4편씩 총 29편의 작품이 수상되었습니다. 매년 전국장애인 문학제는 벚꽃 향기가 가득한 봄에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으로 복지관의 휴관까지 겹치면서 이 가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옥 같은 글을 보내주신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로 1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전국장애인 문학제,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새 희망과 더 큰 성장을 위해 앞장서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의 전국장애인 문학제는 2004년 행복한 글쓰기를 시작으로 2006년 행복한 글쓰기 회원대상 장애인 문학제가 실시되었고요. 2009년 고양시장애인 문학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복지관 개관 7주년 기념 이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듬해인 2012년 전국장애인 문학제로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상 영역에 발달장애 영역이 추가되었고 이렇게 우리 곁에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성과 노력이 가득 담긴 작품을 살펴보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창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문학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져봅니다. 전국장애인 문학제 성장의 감동을 기록하고자 15주년 작품 모음집 꽃이 되었다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간을 기념하여 많은 분들이 축하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마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심장엔 하등 차별이나 거짓이 없다. 우리 모두 마음껏 그 심장의 자유와 명령을 즐거이 노래하자. 임동학 한신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겸임 교수님이 남겨주셨고요. 우리들의 사랑과 눈물 그리고 그리움이 담은 이 책이 지상의 등불, 우주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호서대 김종태 교수님이 축하글 보내주셨습니다. 문학을 통해 극복의 문을 두드려 봐라. 어느새 세상과 자신이 만나고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그러하지 않은가. 김희엽 시인님이 멋진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보석은 없다. 이게 뭐지라는 원석을 쪼개고 갈고 다듬어 틀에 앉혀야 보석인 줄 안다. 해마다 진화하는 각양각색의 원석을 만나면서 스스로의 빛을 점검한다. 시인 이우림 님이 글 보내주셨습니다.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의 대상작품 정철호님의 장마 그 내용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산문 한 구절 낭독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용서가 되었다. 아니,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 민규가 당당히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장마는 그 기나긴 여정의 끝을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간간히 햇빛을 선사하고 있었다. 정철우님의 장마는 사춘기를 접어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민규와 가족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일상을 그칠 줄 모르는 장마에 비유해서 가슴 시린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오늘 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 신청곡은 고3 수험생 아들을 둔 유지연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준우야, 우리 아들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아의 페어테일 기타 연주 함께 들어보시죠. 고3 수험생 여러분, 당신을 응원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고양시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수상자들의 소감과 인터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마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은 정철호님의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한 포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상들은 좀 몇 개 받았는데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좀 믿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상까지 받을 줄은. 저의 작품을 이렇게 잘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들과 그 다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이 상이 저에게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어떠한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서 열심히 작품 활동해서 앞으로 뭐랄까 장애인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런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이잖아요. 제 일상이고 일과고 매일 그냥 아들과 벌어진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을 그냥 뭐 정리한 거죠. 어떻게 말씀드리면요. 뭐 앞으로 이제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저의 앞길에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장편도 쓰고 있고요. 중편, 단편 해가지고 계속 12월 달 되면 이제 뭐 신춘문예도 듣고 하고 있어서요. 뭐 이제 한 글을 쓴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되고 있어요. 뭐 앞으로 10년 더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 60대기 전까지, 60이 안 되면 70대기 전까지 그냥 뭐 등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작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많이 공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등단이라는 그 이름표는 별 커다랗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철은님의 장마를 읽으면 삶의 무게와 일상의 내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쳇바퀴처럼 돌아간다. 민규의 목욕이 끝나자 나의 하루도 끝났다. 어두운 창밖은 아직도 빗소리만 요란하게 대지를 흔들고 있었다. 비는 언제 그치려나 기약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글의 마지막 부분, 행복은 시련과 고통의 비료가 없으면 클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나는 창문을 열고 파란 하늘을 바라다 보았다. 푸른 하늘 사이로 나의 가슴에 햇빛이 들어와 축복이 되어 꽃비가 되어 나리고 있었다. 아마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삶에 맑은 미소를 담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운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나비를 만나는 시간에 박운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진행형 혈관종에도 책과 함께 살아가는 박운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를 대면하게 되는데요. 박은수님의 수상 소감과 나비를 만나는 시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자기 몸에서 뭔가 활력이 있으니까 꽃 같은 걸 피우다가 숨이 끊어지면 그 꽃도 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 안에 있었던 살아있던 나비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그 몸을 떠나서 밖으로 가버릴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다가 메모를 했는데 그게 시가 됐습니다. 산문 부분의 최우수상 연결고리의 김영자님의 수상 소감과 작품 활동 계기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이게 정말 그냥 뜻밖의 갑자기 반가운 손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애인 기관에서 특히 굴동아리 모임을 자조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제가 애를 키우면서 세월이 지나면 그게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조금 글로 써놓으면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볼 때 뭐 기억에서는 가물가물하지만 글을 보면 이때 애들이 이랬었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쓰는 제 수기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즐거웠고 모든 게 내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은 어떨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엄마는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을 애가 보는 입장에서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힘든 것도 조금 위로가 되고 또 그리고 그 아이들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큰애 이야기를 좀 다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막 이랬는데 지나다 보니까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그래 얘 마음이 이랬었구나. 어쨌든 고등학생에는 어쨌든 사춘기가 오고 나서 좀 같이 안 지내다 보니까 걔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집에서 늘 같이 지냈던 그 애 막내가 그래도 제일 늘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 얘기를 막내가 보는 시선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은
발달장애 부분 산문 우수상을 받은 나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선물이라는 작품에 진연호님이 채워주셨는데요. 진연호님의 수상 소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수상을 할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니까 진짜 아주 기분이 정말 좋아요. 평소에 제가 글을 적었을 때 무조건 수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진 않았어요.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고 싶기도 해요. 제가 지금 비록 지금 자폐성 장애를 좀 앓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거를 거의 없다시피 거의 물리치다시피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장애인들이 무조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점을 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딱 심어놓고 살 거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작품에 있는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동물들도 사는 세상이라고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모두가 이제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서로 다른 빛을 가지고 있거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가라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연호님의 바람의 빛깔을 들으며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나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 얼마나 건지 않아요. 그 간서 깊은 산속 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알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소리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내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이곳에 지었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고양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양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031-929-14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는 제15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소식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꿈꾸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11월 12일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광숙, 기술의 이정필이었습니다.